저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나에게 좋은 말, 막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줘도 괜히 싫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잔소리하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매 순간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부모가 잔소리를 조금 해도, 싫은 소리를 조금 해도 아이는 엄마가 나를 걱정해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에게 보내는 잔소리, 말, 언어, 아니면 관심,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그 형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면은요, 아이들이 일단은 말이 많아져요. 대화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사실은 이 수업하는 데서도 저희는 초등부 수업이 있고 중고등부 수업이 있잖아요. 저는 초등부 수업을 할 때는 존댓말을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지만 되려 중고등부 수업에는 친구처럼 다가서거든요. 이 친구들은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자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열려야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중고등부 수업을 진행할 때는 먼저 아이들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수업 시간 내도록 시끌시끌 말을 하거든요. 그것 또한 가정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엄마에게 와서 계속 옆에서 조절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아이와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저는 감정의 골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면은 결국 그 골이 빵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골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실수할 때가 있죠. 그리고 상처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심으로 아이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이랬잖아 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해선 안 됐는데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엄마가 진짜 미안해, 어른으로서 엄마답지 못했어, 이렇게 진심으로 아이에게 다가서서 사과를 하면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킨십인데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안아주는 거, 꽉 끌어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마음과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많이 안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은 안으려고 하면 걔네들이 거부하거든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깨를 토닥여 준다든지 팔뚝을 이렇게 쓸어준다든지 이 정도 스킨십만으로도 감정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킨십들을 조금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눈빛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빛에서 한심한 것 이런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아이들이 그걸 고스란히 읽거든요. 항상 제가 세뇌시켜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눈빛을 따뜻하게 아이들에게 바라볼 수 있대. 잔소리할 때도 눈빛이 따뜻하면 아이들은 그 마음을 읽으니까 그 눈빛을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전달법은요, 주체가 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전달법이 너 전달법이라서, 사실 우리는 누구나 책임을 가지고 가기가 버거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 전달법이 우리는 무의식적에 쉽게 나와요. 대부분의 말이 너 전달법으로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는 결국 뭐냐면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반감을 사게 만들어요. 거부감을 딱 일으키는 게 바로 너 전달법이거든요. 이런 너 전달법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나 전달법은 뭐냐면 주체가 나예요. 나의 감정에 기인한 화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서 거부 반응, 반감이 적게 들어요.
대신 이 나전달법은 내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 나전달법을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밤늦도록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 화가 나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밤 늦은 시간, 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네? 이게 딱 팩트인 거죠. 이 팩트만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은 어떤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아이가 내일 지각할까봐, 못 일어날까봐, 내일 학교에서 피곤할까봐 걱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는 건지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대부분 전자예요. 내일 학교 늦으면 어떡하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수업 시간에 졸면 어떡하지? 사실 걱정이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 화가 돼요. 이 감정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럼 그 과정을 나를 주체로 아이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게 늦게 일어나고 피곤할까 봐 걱정돼 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는 너에게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하지 말고 좀 일찍 잤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 여러 번 반복했는데 네가 듣지 않으니까 엄마가 화가 나. 이렇게 감정을 나를 주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건데요. 그래서 엄마는 네가 밤 10시에는 취침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게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게 나전달법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엄마의 감정이죠. 엄마들의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거든요. 그 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일단 엄마의 감정 컨트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는 살짝 돌아섰다가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내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되려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전달법으로 표현했을 때 아이들은 처음에는 안 하던 엄마가 이렇게 하면 저 엄마 왜 저래?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같이 조율을 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그것에 대해서 행동의 변화가 조금씩 일게 되거든요. 멀리를 봤을 때는 나전달법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